역전의 부자농부 제작팀에게 온 한 통의 제보. 경상북도 칠곡에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데, 지체하지 않고 제보자가 있는 칠곡으로 향한 제작진. 몇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제보 메일 속 주소지. 그런데 아는 곳처럼 익숙하게 떨어지는 발걸음하며 시선 가는 곳 구석구석 눈에 익은 듯 낯설지 않은 풍경의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요. 잘 계셨어요? 네, 잘 있었어요. 또 갑자기 이랬다 보겠네. 이분은 김소섭 부자농부? 푸른 초원에서 몽실몽실한 양들과 함께 지내며 지난 38회에 출연했던 주인공이다. 혹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거 맞으세요? 예, 요 이웃에 근처야, 산 너머야. 젊은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수입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있어갖고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었지. 그럼 내 주소를 알려줄게. 휴대폰 해갖고 찍어줄게. 예. 김소섭 부자농부로부터 제보를 받고 해당 주소지로 향한 제작진. 목장과 그리 멀지 않은 그곳에 도착해 보니 저희 같은데? 두 남자가 어떤 작물을 한창 수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 어째 왔어요?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예. 저희가 여기서 네. 좀 지금 이맘때 고색을 낸다는 분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맘때면은 제가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고 잘 찾아오신 것은 전 것 같습니다. 예. 이맘때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주인공 김태윤 씨.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어떤 작물로 고수익을 낸다는 걸까? 푸릇푸릇한 자태를 보니 언뜻 보기에는 화 같기도 한 이 작물의 정체는? 뭐예요? 뭔데 이걸로 고색을 내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네. 한번 뽑아드릴게요. 땅속에 콕 숨어있던 모습을 드러낸 작물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고수익을 내는 작물이 마늘? 근데 이걸로 고색을 내신다고요? 예, 마늘 수확을 해서 유통도 하고 가공을 해서 한 연간에 한 1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늘로 연매출이 10억이라니? 아무래도 마늘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모양인데, 농사 규모는 많지는 않고 한 3천여 평 정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보통 6월 초중순쯤에 이제 캐는데 저희 5월 말에 이제 캐는 마늘 장아찌 전용 마늘입니다. 그냥 평범한 마늘이 아니라 바로 장아찌 전용 마늘? 이 장아찌 전용 마늘이 이곳 칠곡에서 잘 자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잠깐만요. 저희 어른이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버지 설명 좀 해주시지. 예. 뭔데? 아니 취재 오셨는데 마늘 우에 농사 우에 짓노 이렇게 하면 물으시네. 예. 안녕하세요. 또 다른 주인공 부자농부의 아버지 김종성 씨. 여기 원래 마늘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장아찌 절임 마늘을 하기 위해서 산골에서 짓다 보니까 육질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아주 단단하고 맵고 마늘 그 향이 가장 많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지역을 파악하면 특별한 작물이 된다. 부자농부는 산골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알이 단단하고 맛과 향이 진한 특별한 작물이 된 마늘을 한창 수확하고 있었다. 그나저나 부자농부는 어쩌다 아버지와 합심해서 마늘 농사를 짓게 된 걸까? 승계농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버지께서 이제 농사를 지어주시고 저는 다른 그 유통이라든지 그 가공 쪽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책임을 맡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길을 따라오니까 같이 하는데 젊은 친구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가공 판매 이쪽이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낫길래 저는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늘 농사를 지어온 아버지를 보고 자란 부자농부.
그는 아버지의 마늘 농사에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자 6차 산업을 제안했고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결심한 이후 그 첫 단계인 마늘 농사부터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열심히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확 시기 또한 중요하다는데 장아찌 전용 마늘은 이렇게 골이 좀 덜 앉은 상태에 수확 만작이 되기 일주일 전에 수확을 해야만이 아주 보드라운 장아찌 마늘이 됩니다. 장아찌에 적합한 마늘을 위해서는 열흘 전에 수확을 해야만 장아찌로 만들었을 때 부드러우면서 아삭한 마늘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수확 쳤을 때 어떤 마늘이 좀 좋은 건가요? 요렇게 마늘을 쪼개봤을 때 속이 꽉 차고 이 알맹이가 다 고르잖아, 그죠? 요런 마늘이 이제 마늘 농사가 좀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윤 부자농부와 아버지 김용성 씨가 장아찌 전용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덕분에 오늘과 같은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럼 마늘로 인한 매출은 얼마나 될까? 마늘만 유통해서 한 3억 정도 매출내고 있습니다. 마늘 유통으로만 3억? 마늘 농사를 지어 수확해 유통한 것만으로 연매출 3억 원을 올리고 있다는 부자농부. 이렇게 수확한 마늘은 특별한 장소로 이동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데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따라가 보니 밭에서 수확한 마늘을 농장으로 가져온 부자농부. 마늘은 왜 여기로 가져온 걸까? 마늘 판매로 이제 수익 내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마늘 장아찌로 이제 가공을 하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장아찌로 만들기 위한 이제 공정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더미 같이 쌓인 마늘들을 기계가 아닌 손으로 일일이 손질하는 모습.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저희 부친께서 이제 늘 이제 전통 방식을 또 추구하시고 또 그 방식대로 해야지만이 또 저희만의 그런 장아찌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일일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공정 과정을 수작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국제시장을 두려워하지 마라. 전통 방식의 마늘 장아찌를 추구하기 때문에 만드는 공정 과정 하나하나 손을 안 거치는 부분이 없다고. 일일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에 안 씻기 위해서 이 공정을 걸치는 겁니다. 마늘을 물에 안 씻는다? 저염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을 저는 사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물질을 방지를 위해서 뿌리 따듬고 우리 꼭지 요만큼씩 남가둬야 이물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실 때도 이 까면은 바로 이래 알이 크게 붉어져 나옵니다. 마늘 장아찌는 국산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인건비도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저희들은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저염을 고집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손이 많이 가서 힘들지만 그만큼 정성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마늘 장아찌. 게다가 저염을 고집하다 보니 그 소스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장아찌 소스 만드는데 저희는 저희만의 이제 좀 약간 특별한 비법을 사용해서 장아찌 육수물을 만들고 이제 소스를 배합해서 이제 장아찌를 만드는 애거든요. 이 재료들 전체가 전부 다 이제 살균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이제 천연 방부제를 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추씨, 대추, 양파 껍질 등을 넣어 만든 약선 채수로 장아찌 소스를 만들고 있는 부자농부. 장시간 숙성하는 절임식품이다 보니 일반 소스가 아닌 천연 방부제 소스를 만들고 있다고. 재료들의 천연 방부제 효능이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푹 끓여주면
천연 재료로 만든 특별 소스의 기본이 되는 약선 채수가 완성된다. 이것이 바로 천연 재료들이 어우러져 진하게 우러난 모습. 약선 채수가 만들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스를 만드는데, 지금 육수가 지금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끓인 약선 채수를 이제 찌꺼기 걸러내고 맑은 물만 이제 지금 장아찌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는 겁니다. 정성으로 끓여 만든 약선 채수에 짭조름한 맛을 더해줄 마늘 장아찌 전용 약선 간장까지 넣어준다. 오늘 우리 소스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거 그냥 소금 같은데? 아, 그냥 소금 아닙니다. 7년 된 소금입니다. 3년 이상 간수를 빼면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해도 끝맛을 단맛을 냅니다. 소금이. 이 소스 양이 160kg 가까이 되는데 요걸 계측을 한번 해보시면은 한 2%에서 3% 미만의 소금을 투입합니다. 천연 방부제인 약선 채수에 7년 간수한 소금도 소량으로 넣고 잘 저어주는데, 실제 소스를 만들면서 우리는 물을 소독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소금을 적게 써도 부패나 변질이 안 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통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별 소스가 완성하는 동안 먼저 마늘 특유의 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식초에 숙성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식초를 전부 쏟아내고 대신에 부자농부가 만든 특별 소스를 넣는데, 이 상태로 3년 숙성시키면 아삭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마늘 장아찌를 만날 수 있다고. 3년 숙성한 장아찌를 작은 통에 소분해서 포장 판매하고 있는 부자농부. 이 소득 또한 만만치 않다는데, 이렇게 전통식품 판매로 연간 한 2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 장아찌로 연매출 2억? 마늘 수확 유통에 이어 장아찌 가공으로 연매출 2억 원의 수익을 더 내고 있는 부자농부. 그날 오후 웬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저희가 어제 직접 농사 짓는 마늘을 어제 캐가지고 이제 가져왔는 이제 마늘입니다. 부자농부가 직접 수확한 마늘의 껍질을 삼삼오오 모여 열심히 까고 있는 주부들. 여긴 무슨 일로 온 걸까?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아, 저희들 마늘 쥐담으러 왔어요. 마늘 장아찌를 담으러 왔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체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라. 주부들은 바로 마늘 장아찌 담그는 체험을 하러 온 손님들이었는데, 만들어진 것도 이제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어떻게 이 마늘이 생산돼서 어떤 소스를 배합해가지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까고 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는 마늘을 농사지어 유통하고 장아찌를 가공해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마늘 장아찌를 담그는 체험도 진행해 식품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었다. 아무래도 담궈서 직접 내가 하면 소스 주는 거. 먹거리가 안심도 되고, 네, 맛도 있고 정성도 가고 내가 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사서 먹는 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직접 농사 지으신 거 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부자농부의 비법과 마찬가지로 손질한 통마늘에 식초를 부어서 가져가고 일주일 뒤 직접 특별 소스에 담가 숙성할 예정이라고.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 시기에 이제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장 가르기 체험, 장 담그기 체험, 이제 계절별로 이제 수확되는 그런 농산물 체험들. 부자농부는 장아찌 체험 외에도 두부 만들기, 장 담그기 등 제철 농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데, 체험 활동만으로 이제 연간 매출 한 2억 정도 내고 있어요. 체험 활동으로 연매출이 2억 원? 마늘 재배와 가공에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더해 연매출 총 7억 원을 달성한 부자농부. 부자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억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농산물 유통을
한 40년 가까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농산물 쪽에 그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량적인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 매년 이 수입산 농산물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를 하다 보니까 자급자족하듯이 직접 생산을 하고 마지막 유통까지도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그 많은 생각 끝에 뭐 제가 영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이제 영농을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이제 1차 생산만으로는 이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승부를 볼 수 없다는 건 확실한 부분이고, 농산물들을 가공해서 한번 뭐 판매를 한번 해보자. 아버지가 일궈왔던 마늘 농사가 종종 힘들었던 시기를 봐온 아들 김태윤 부자농부. 안정적인 부가 수익을 위해 마늘 장아찌 가공을 제안했지만 아버지 김종성 씨의 생각은 달랐다고. 우리 아들이 선택하는 방향은 마늘 장아찌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국내 시장에 거의 95%,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국산 절인 마늘이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만들어 봐도 소비자가 외면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의견은 계속 대립으로 이어졌고 매 순간이 난항이었다는데, 제품을 만드는데도 정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염으로 만들다 보니 만들어서 상해서 버리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어디 뭐 도심에 가서 시내에서 뭐 시식콘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 시식하게 만들어서 판매한 것도 아니고 수억 이상이 손에 났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손해는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아들인 부자농부가 아버지를 돕겠다고 나선 만큼 책임감이 컸던 부자농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그 특색을 살려 노하우를 터득했다. 그 소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저는 판로 쪽으로 이제 극복을 했는 것 같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장류라든지 절임류를 만들어내신 분들한테 정말 그 살아있는 그런 뭐 제대로 된 비법이라든지 노하우 그런 것들을 배워서 저희 이제 이 지역의 지형 이 기후 특성을 살려가지고 저희만의 그런 방식으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사실 뭐 손해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한 그 레시피를 찾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인정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억 대의 손해도 봤지만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기에 부자가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작업이 끝나고 저녁 무렵, 서정아. 야, 밥 먹어야 되는데 술 먹고 있어. 저희 와이프고 여기는 큰딸, 여기는 둘째 저희 어머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째 딸입니다. 농사의 가공에 체험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시간이 조금이라도 날 때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는 부자농부. 집은 저기 뭐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여기 계시다 보니까 이제 종종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자주 이렇게 자리하고 특히 애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저는 입 다물고 있어도 저절로 와주니까 좋죠.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에 우리 공주님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부자농부가 고된 농사일을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준 아내와 힘이 되어준 딸들 덕분이라고. 힘들어는 하는데 보면 그래도 또 하고 나면 또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저도 뭐 보기 좋아요. 같이 이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아버지랑 같이 부딪히는 부분이 참 제가 옆에서 보니까
괴롭더라고요. 중간 역할을 하기가. 아버지가 조금 양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어깨가 무겁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조금 요즘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조금 듬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낸 만큼 화목해진 가족이다. 다음 날 아침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데 푸르른 나무들이 무성한 이곳은 캠핑장 같은데 부자 농부가 이곳에는 왜 왔을까? 캠핑하러 오셨어요 여기? 캠핑을 하러 온 건 아니고 제가 그 사람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캠핑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핑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부자 농부의 농가 안 마늘밭과 체험장 옆에 손님들을 위해 캠핑장을 마련한 부자 농부. 캠핑장은 왜 만들게 되었을까? 소비자들이 이제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뭐 행사를 하러 오시면은 놀 공간이 없고 또 이 쉼터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그다음 뭐 동물 여러 가지 이제 놀이 시설들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를 그 이대로만 활용할 게 아니고 이제 그 사계절 다 운영이 가능한 캠핑장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캠핑장으로 이제 SNS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여러 카페 등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주말 되면은 이제 우리 도심에 이제 인근에 있는 뭐 대구, 구미 쪽 이제 어른들이 많이 이제 넘어오시는 중입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트램펄린, 징검다리, 그리고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농장도 마련해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항상 손님들이 찾는다고. 놀 때도 많고 되게 좋은 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뿐 아니라 특별한 체험도 있다는데. 있잖아. 한지 이렇게 보면 여기 너무 슬퍼했다 진짜. 이렇게 뭐 마늘종이 한창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도 별로 나지 않고 해서 이제 여기 찾아오신 내방객들한테 이제 서비스로 그냥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늘종처럼 풍족한 농작물은 도심에서 온 손님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도 한다. 저도 사실 마늘종 이렇게 따는 거 처음 해보는 건데 도심에 할 수 없는 거를 농촌에 와서 체험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코매워. 가족하고 아빠랑 이렇게 와서 하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매워요. 냄새가 매워요? 네. 먹을 수 있어요? 아니야. 부자농부의 농촌 체험 제공은 도심의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부자농부의 캠핑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힐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데. 보통 캠핑장 가면 애들이 치대는데 놀아달라고, 여기는 애들이 스스로 놀고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캠핑장 같았습니다. 애들 위주로 놀 수 있게끔 엄마 아빠들이 가족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놀 수 있게끔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온 손님 모두가 쉬다 갈 수 있도록 안전은 물론 전반적인 모든 것을 관리해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면 그만큼 수익도 높을 것 같은데. 이 캠핑장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작년 기준에 한 3억 정도 매출을 냈습니다. 캠핑장 운영만으로 연매출 3억? 캠핑장 운영으로 연매출 3억까지 더하면 부자농부의 총 연매출은 자그마치 10억 원! 10억 원 매출을 내는 농장을 관리하고 난 후 외출을 나서는 부자농부. 바쁜 일정 속에 어디론가 향하는데. 형님, 바쁘십니까? 농사 지으랴 가공하랴 캠핑장 관리하랴 바쁜 부자농부가 이곳에는 어쩐 일일까? 제가 요 칠곡군 지역에 그 청년 농업인 단체 이제 4.27 연합회라고 거기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은 요 형님 집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농가 운영뿐 아니라 청년 농업인 단체의 회장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네,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린데 확실히 생각도 깊고 말도 잘하고 능력이 좋아요. 지금처럼만 하면 분명히 저희 칠곡군의 이제 청년 농업인 단체를 이제 또 발전시키고 뭐 화합이나 뭐 단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모로 하여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회장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칠곡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 청년 농업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김태윤 부자농부. 김태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하면 평범한 작물도 특별한 작물이 된다. 두 번째, 국제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틈새를 노려라. 세 번째, 제철 농산물과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공감대를 형성하라. 마늘 농사와 다양한 체험으로 연매출 10억을 달성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않고 좋은 상품으로 이제 좋은 제품 만들어서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이제 뭐 최고도 좋지만은 온리원 나만의 방식의 제품으로 소비자들한테 이제 다가가면은 소비자도 이제 그 음식을 보고 아실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부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직접 지은 농산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노력하는 김태윤 부자농부. 그의 열정이 함께하는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